리 참사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내부 상황들도 비교적 소상히 밝혔습니다.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대목, 또 김정은의 딸로 후계자 지명설까지 나오는 이 김주애와 관련한 언급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. 네, 리 참사는 김정은과는 차를 같이 마셨다면서 마주 앉아보면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.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가까이서 보면 항 씨 얼굴이 술 마신 것처럼 빨개 보여 혈압이 굉장히 높겠다,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. 이 말대로라면 얼굴만 봐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얘긴데요. 과거 우리 국정원 측에서 파악한 김 위원장의 건강 관련 정보 들어보시죠.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알코올,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. 작년 말부터는 김정은이 손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국정원에서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최근 우리 언론은 물론이고요, 이 외신에서도 자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동반하고서 각종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거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후계자 지명설까지 불거졌는데요. 리 참사의 인터뷰를 보니까요, 김정은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딸 주애와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. 북한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. 네, 김주애가 공개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보면 2022년 11월부터입니다. 그전부터 김정은이 시차를 다닐 때 딸을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다는 게 리 참사의 주장입니다. 리 참사는 평양에 있을 때 핵과 미사일 개발 종사자가 주민의 80%를 차지하는 제2자연과학원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당시 이웃 주민들로부터 이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김정은의 시찰 얘기를 자주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. 리 참사에 따르면 김정은은 기분이 좋을 때 이 딸 주애가 안고 다녀야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공주를 보여주겠다,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찰 행사에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.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주애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 시절부터 김정은은 핵과 무기를 시험하는 곳에 딸을 대동하고 다녔다, 이런 얘기인데요. 처음 언론에 이 주애의 모습을 공개했을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.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역사의 결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. 경애하는 존 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. 리 참사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김주애 공개 행보와 관련해서 북한 내부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.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이 열병식 같은 공식 국가 행사에까지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니까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내가 한평생 저 사람들의 발밑에서 온갖 수모를 받았는데 이제 내 자식이 또 저 어린아이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고, 적잖은 북한 사람이 이런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는 게 리 참사의 주장이기도 합니다. 김정은이 최근 2년여간 딸 주애를 대동하고 공개 행보를 해온 그 배경을 짐작할 만한 그런 리 참사의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.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된 대목이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. 네, 이 김주애와 관련해서 리 참사는요, 이 북한에서도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정은이 지난 2012년 우리 대선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, 이렇게 전했는데요. 그러니까 당시 김정은은 이 김평의 당 그 간부 부장 겸 담당 비서에게 우리도 여자를 대대적으로 써야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을 볼 때 최근 딸 주애와 일정을 동행하는 모습은 이 후계 구도와 전혀 동떨어진 행보를 볼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, 다만 리 참사는요, 이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절대 권력이 숭배를 받으려면 신비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 김주애를 너무 과하게 노출해서 이 내부 반발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취지의 지적입니다.
김정은의 행보 또 북한 내부의 어떤 그 관료들의 구성상 눈에 띄는 여성 고위 관료가 있습니다. 바로 최선희 외무상인데요. 김정은이 이 최 외무상에 대해서 이 총애에 가까운 신뢰를 보내고 있는 점도 결국 여성을 대대적으로 중용해야 한다.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최선희는 아시다시피 1964년생인데요. 북한의 내각 총리를 지낸 이 최영림의 수양딸이라는 출신 성분 배경, 이게 출세의 배경이다. 이런 해석이 우리 내부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. 그 이후에 김계관 전 외무부 부상의 영어 통역을 하면서 이제 경력을 쌓았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말 그대로 지금 승승가도를 달고 있는데요. 리 참사도 최 외무상의 뒤에는 김정은이 있다.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. 네, 리 참사는 최선희 외무상에 대해 말을 잘하고 여자지만 주먹이 세다고 평가했습니다. 그만큼 북한 내에서 김정은이 최선희 외무상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. 리 참사는 지난 2018년 최선희 외무상이 우리의 차관격인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했을 때 일화도 소개했습니다.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최 외무상의 직급이 낮다는 취지로 김평애에게 경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김정은은 내가 여자들 쓰라고 한 게 언젠데 최선희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직도 이러고 있냐 이렇게 화를 냈고 바로 다음 날 최선희가 미국 담당 부상으로 승진하게 됐다는 겁니다.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 외무상에 대해서는 총애에 가까운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외무성 자체는요 없어질 수도 있겠다.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의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게 또 리 참사의 전언입니다. 맞습니다. 리 참사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2016년부터 태영호 전 의원 같은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어졌고요. 2017년엔 김정은 위원장이 직통 전화로 외무성에 걸었는데 리용호 외무상과 김계관 제1부상이 다 못 받는 사고도 있어서 신뢰를 크게 잃었다고 합니다. 북미 회담을 우리의 외교부격인 외무상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담당한 통일전선부에 맡긴 것도 외무성에 대한 불신이 바탕이 됐다는 게 리 참사의 주장입니다. 외무성의 한성열 미국 담당 부상이 미국 간첩이라는 혐의로 공개 처형된 것도 그쯤입니다. 리 참사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2019년 2월 12일쯤에 순안공항 인근의 강건 군관학교에 외무성 부국장 이상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성열 부상 총살 현장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. 이 총살 현장을 본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도 합니다. 또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었던 리용호도 2019년 12월 이 비리 혐의로 일가가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는데요. 당시 주중대사관 서기관의 횡령이 적발되면서 이 뇌물을 받은 상급자들 중에 리용호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얘가 뒤에서 이딴 짓 하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구나라고 경로를 했고 이 직후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반나절이 넘도록 이 리용호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. 거기 갔던 사람들이 외무성 없어진 줄 알았다라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. 이렇게 리1구 참사의 탈북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고 또 조선일보를 통해서 인터뷰까지 보도가 되면서 이 북한 체제의 민낯이 새삼 드러났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은 1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특히 고위 외교관들의 탈북 사례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의 염증을 느끼는 엘리트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징후라는 분석입니다. 이런 맥락에서 리 참사가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는데 김정은은 그걸 차단하기 위해 반통일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도 의미심장한데요.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북한 내 절망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리 참사의 귀순을 누구보다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태영호 전 의원인데요. 리 참사와의 인연을 SNS에 소개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. 네, 태영호 전 의원은요 오늘 나의 동료였던 리1구 참사가 한국 사회에 드디어 커밍아웃 했다 하면서 그는 북한 외무성에서 김정일, 김정은도 알아주는 쿠바 전문가였다라고 적었습니다. 또 태 전 의원은요, 이 리 참사를 평양 외국어학원 동문이며 북한 외무성에서 탁구 라이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 1교 참사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한국과 쿠바 사이의 수교 저지 활동이었다면서 평양의 지시를 집행해 보려고 나름 애를 써 보았으나 쿠바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와 있어서 당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며 그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. 태 전 의원은요, 리 참사에게 참 잘 왔어.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. 우리 함께 통일 꼭 이루어 평양에 다시 가보자. 이런 말로 환영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.
쿠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참사를 했던 리일규 전 참사가 지난해 11월에 쿠바를 탈출해서, 물론 가족과 함께입니다. 쿠바를 탈출해서 이 한국에 망명했고 지금 정착해 있습니다. 그런 사실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단독으로 알려졌고요. 조선일보에 지금 인터뷰가 1차로 실렸습니다. 아마 후속 보도가 더 나올 듯합니다. 그런데 1차 인터뷰 내용만 봐도 최근 북한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, 또 북한 주민들이 이른바 김정은의 대남 정책,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과 북한은 완전히 딴 나라다, 이런 식의 통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, 이런 식의 대남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, 지금 이런 주장을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. 이 인터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 김정은의 표창까지 받았던 전직 외교관답게 상당히 정보값이 있는 인터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. 하나는 그 한성열 미국 담당 북한 전 외무성 부상, 이 사람이 숙청이 될 때 2019년 2월 10일에 공개 처형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공개 처형을 북한에서 그 외무성 부국장 이상 간부들을 모아놓고 모두 지켜보게 했다라고 하는 대목, 역시나 그 북한 체제의 잔인 무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. 그다음에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의 반통일 정책, 그것이 북한 주민들이 워낙에 통일을 갈망하고 있고 아무리 그 감시와 통제와 처벌을 해도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통일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,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. 네,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서 잠깐 보충을 해드리면요, 그 리일규 참사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남한,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어떤 그 물자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한류를 통해서 이 한국의 드라마 이런 게 북한 주민들한테 많이 소개가 되면서, 야, 남한이 저렇게 발전했구나, 이거를 북한 주민들이 아주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는데, 김정은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통일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북한 주민들의 좌절감이 한층 더 커졌다. 이게 지금 리일규 참사의 주장의 내용입니다. 네, 말씀해 주십시오.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이것이 이제 고위 그 외교관 내지 고위 그 인사들 일부 내지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실제 상당히 교육을 받고 또 외교관으로서 해외 경험을 하고 한 이런 고위 관료들은 한국의 현실이라든가 국제 질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요. 네.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망명의 동기에 있어서 부모나 장인 장모가 사망을 했고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가족들과 네, 움직이기 맞습니다. 편했다는 거 네.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보니까 리일규 참사관이 72년생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북한 체제도 북한 정권 수립했던 1세대들이 대부분 사망하고 2세대가 지금 주역으로 등장해서 북한 사회를 이끌고 있는데, 이 세대들은 과거 세대들과 다르게 북한 정권의 충성도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 국제 정세에 민감하고 한국의 현실에 또 굉장히 개방돼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런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고와 이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식의 어떤 망명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나올 수도 있겠다.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징후로 보기까지는 좀 과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관련해서 태용호 전 의원, 아까 저희가 SNS에 올린 글 소개해 드렸는데요. 거기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. 태 의원이 이제 귀순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가족들이 어떻게 수청이 됐는지, 어떻게 북한 정권한테서 탄압받았는지를 이 리 참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답니다. 정말 안타까운 그런 또 소식이었습니다.